꿈틀 처음 바삐 교재 158쪽 미술품 복원 작업입니다. 2017년 9월 고2 미술품 복원 작업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미술품의 창작에 관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미 나왔던 그 예술 각 장르들의 흐름, 그리고 작가에 따른 작품이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복원에 관한 것, 이 복원도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출전이 문화재를 연구하는 과학의 눈이야. 그래서 미술과 과학이 어느 정도 융합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술 작품은 사용된 재료의 자연적 노화 현상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 재해 등으로 작품의 일부가 손상되기도 하는데, 자, 문제점 발생했어. 손상되기도 하는데 손상된 작품을 작가의 의도를 살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미술품 복원 작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미술품 복원 작업의 정의가 나왔지. 자, 이것이 바로 중심 화제. 복원 작업을 할 때, 자, 복원 작업이라고 한다. 복원 작업을 할 때 미관적인 면보다는 다음 중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자, 작가의 의도 다시 한번 나왔지. 초점을 맞추어 인위적인 처리를 가급적 최소화 해야 한다. 당위성 앞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미술품 복원 작업은 자, 중심 화제에 대한 내용이야. 목적에 따라서 예방 보존 작업과 긴급 보존 처리 작업, 세 번째 복원 처리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기준은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법은 분류. 먼저 자, 순서를 갖고 예방 보존 작업은 작품의 손상을 사전에 예방한다. 얘들아, 이렇게 예방, 보존하는 작업이다 라고 했을 때 예방하니까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지, 그렇게 보존하는 작업이야. 작품 보존에 적합한 온도 및 습도를 제공하고 사고 예방 안전 장비를 얘들아, 여기서 장비를 설치하고 온도, 즉 외부적인 환경에 관련해서 사전 예방하는 거, 뭐 부식이나 아니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들, 손상되어 가는 것들, 이것을 막기 위한 작업은 이렇게 외부적인 것, 환경적인 것이다.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더 이해가 잘 가겠지? 작품 전시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서 작품의 수명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 해당.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은 작품의 손상이 매우 심해서 긴급이지. 빠른 시일 내에 보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품들을 선발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철거하는 작업으로 허물어져가는 벽화를, 얘들아, 허물어져가는 벽화 진짜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허물어져가 보강하거나 모자이크 작품의 형식의 작품 사이에 생긴 잡초 제거하는 일 등에 해당된다. 그리고 작품의 깨진 조각을 재배열하여 조업하는 경우처럼 작품의 일부가 심하게 없어지거나 파손되었을 때에는 보존, 복원, 처리 작업을 실시한다. 이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작품이 만들어진 목적과 작가의 의도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작품의 원본과 작품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존중이 요구된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니까 다시 볼게. 자, 지금 그리고부터 이제 여기서 문장의 구조 배열이 좀 바뀐 거야. 자, 처음에는 1번하고 2번은 그냥 순서대로 먼저 다른 색깔로 먼저 예방 보존 작업은 이러하다. 그 다음에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은 이러하다 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리고 라고 할 때 앞에 거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 자, 여기 낚이면 안 돼. 구조가 달라졌어. and 그리고 이것은 무엇일까 생각해야 돼. 작품의 깨진 조각을 재배열하고 조업하는 경우처럼 작품의 일부가 심하게 없어지거나 파손됐을 때에는 보존 복원 처리, 이렇게 이 개념이 늦게 나왔어. 그래서 이 보존 복원 처리를 할 때에는 작가의 의도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는 거 기억나지? 의도 초점을 맞추고.
작가의 의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목적과 작품의 원본과 작품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존중이 요구되는 것이야. 그 다음에 A 부분, 미술품 복원 작업은 작품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하니까 이래 순서가 필요한 과정이었어. 첫 번째, 작품의 상태를 조사하는 거. 이를 위해 육안으로 작품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주로 X선 투과 사진법을 이용한다 라고 했고, X선은 파장이 이런 전자파로 길이가 매우 짧은 편이다. 이 X선 파장 이렇게 과학적으로 투가 이런 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X선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 그때마다 X선은 파장이 매우 짧다라고 했고, 그래서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했어. 자, 그럼 배경 지식 떠올려봐. 매우 짧은 편이고 파장이 짧은 전자파는 물체를 투과하는 성질이 있는데, 투과에 너희 전부 다 X선 찍어봤잖아. 이렇게 뼈 사진. 그치? 흉부 사진. 그러면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 증가.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되지.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 증가. 물체의 밀도가 크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투과력은 감소된다. 자, 이제 물체의 밀도가 크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투과력은 당연히 감소하지. 더 적게 볼 수 있단 말이야. 또한 X선은 필름을 강광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미술품을 사이에 두고 X선원의 반대측에 필름을 놓은 후 X선을 조이면 필름의 흑백의 영상을, 그러니까 강광이 흑백의 무엇으로 보여주는 것, 색깔이 있는 것으로 무엇으로 보여주는 것. 이때 X선의 투과력이 감소할수록 얘들아, 투과하는 힘이 감소하니까 투과 비율 또한 감소하는 것이지. 물체의 영상은 필름에 그러면 하얗게, 자 이제부터 색상 중요해. 하얗게, 왜냐하면 흑과 백이라고 이미 지칭했으니까 이럴 때 하얗게. 따라서 흑백의 명암차를 분석하면 물체의 밀도와 두께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미술품의 손상 부위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육안으로는 손상 부위가 없었어. 그런데 X선을 투과했을 때 손상 부위가 보인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얗게, 얘들아, 하얗게는 투과력이 감소할수록, 그러면 밀도가 아주 크면은 까맣게가 아니라 하얗게 나타나겠지? 그럼 손상이 많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밀도가 줄어든 거니까 손상, 패였거나 없어졌거나 그러면 까맣게 되는 거지. 손상은 까맣다. 여기서 유추를 해야 돼. 조금 추리를. 작품의 상태를 조사한 후에는 조사한 후 일에 있어서 순서가 필요한 과정 계속되고 손상 정도에 맞게 복원 작업을 진행하는데 작품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클리닝 작업부터 먼저 실시해. 깨끗하게. 이 작업은 얘들아, 클리닝 할 때 세척하는데 작품의 그림이 지워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걱정했듯이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만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품의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매우 큰 작업. 따라서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작품에 사용된 재료의 화학 성분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얘들아,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것은 형광 X선 분석법이야. 이것은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거야. 작품을 이루고 있는 재료의 원소는 그래서 원소 원자까지 따지고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은 양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원자 핵 주변에는 전자가 있다. 자, 과학적으로 가고 있지? 원소마다 고유의 원자 핵 구조와 전자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소의 전자는 원자 핵 주위를 정해진 궤도를 따라 돌고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X선을 쪼이면 안쪽 궤도의 전자는 X선과, 얘들아, 이때 X선은 이 형광 X선이야. 충돌한 후 밖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뭐가? 안쪽 궤도의 전자가 튀어나와. 그 자리를 바깥쪽에 위치한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소에 따라 고유의 형광 X선이 발생하는데 이 형광 X선의 파장을 분석하면 실험 재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어떻게 했지? 형광 X선 분석법, 화학 성분을 분석한다. 그래서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또한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형광 X선의 방출량이 증가. 원소가 많으니까 더 많이 쏘는 거야. X선의 세기를 측정하면 원소의 양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형광 X선 분석법은 실험 재료를 파괴하지 않고 분석할 수 있으며 측정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측정 또한 몇 분 만에 완료되기 때문에
벽화나 단청처럼 측정 대상을 이동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성분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이야. 클리닝 작업을 마친 미술품은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 이처럼 중요하지 우리 주변의 미술 작품들은 끊임없는 복원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복원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며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도 원래의 모습 다시 볼게. 첫 번째 문단에서 원래의 모습 기억나지?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은 항상 연관되어 있어. 원래의 모습 여기다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미술품 복원이라고 했어.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며 생명을 연장해와도 따라서 중요.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감상한다면 작품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그러면 의의 가치가 되는 것이지.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이고 미술품 복원 작업의 특징과 과정을 서술하면서 과학적 분석 방법이 활용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미술품 복원 작업의 특징과 과정을 서술하면서 과학적 분석 방법. 우선 과학적 분석 방법은 X선 2개가 나와 있었어. 2가지. 그 다음에 미술품 복원 작업의 특징 3가지가 나와 있었지. 미술품 복원 작업은 목적에 따라 예방 보존 작업, 긴급 보존 처리 작업, 보존 복원 처리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고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 A를 바탕으로 해서 하면은 A는 X선 2가 사진법과 X선 2가 사진법이었어.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영상을 이해한 것으로 그러면 흑백의 명암으로 나타나지는데 하얗게 그 다음에 까맣게 2가지야. 자, 여기서 가장 까만 것은 B인데 손상되었지. 그 다음에 지금 특이사항은 이렇게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D로 봤을 때는 손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아니지. 나라 말싸미 미음이 있다는 건 알잖아. 나라 말싸미. 자, 미음이 있는 것이 떨어져 나갔구나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고 D에서 이렇게 손상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손상, 어둡게. 손상되면 어둡게 나온다. 까맣게. 손상. 그러면 하얗게는 투과율이 낮을수록, 밀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면 하얗게 된다라고 했어. 지금 이 부분인데 X선의 투과력이 감소할수록 투과율 또한 감소해서 물체 영상은 하얗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고 틀린 거 1번이 되고 A에서 D까지 X선의 투과율이 가장 낮은 곳은 B이겠군. 투과율이 가장 낮은 것은 하얗게 일어나는 A 부분이지. 자, 나머지 문제